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저기 산호제 공항이고 여기가 산호제 디리돈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바트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칼큐리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산타클라라 역은 요거예요. 바트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개발했다는 데가 여기고 그다음에 다운타운이 여기 다운타운이 개발한다는 거 산타클라라 다운타운을 리디벨롭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10년 개발 계획이지만 뭐 10년 갖고 안 되고 15년 20년 걸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많이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보고 이제 디테일한 거는 여기 부동산들에서 내가 목조 건물 같은 거 뭐 여기는 100년 된 집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0년 된 집은 저번 주에 제가 세미나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레드우드 굉장히 그 시대에는 좋은 걸 썼기 때문에 이게 뭐 200년 앞으로 오히려 더 안전하다. 앞으로 100년 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런 목조 건물 같은 걸 막 벽돌 같은 거 확 부시면 다 부서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몇백 년 된 것도 목조 건물이 더 오래 가거든요. 그게 훨씬 안전하고 제대로만 지었으면. 그 옛날에 내가 이거 방사형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듯이 이 주위에 오래전부터 형성된 주택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지은 집보다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물론 뭐 오래되면 팔로알토에 있는 오래된 100년, 150년 된 집들처럼 수리하고 써야 되겠지만 팔로알토에도 150년, 180년 된 집들이 많잖아요. 해야 되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바로 살 건지 아니면 나는 이제 집 사고 몇 달 수리할 여유가 있으면은 수리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렌트 주려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디테일한 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실행하는 단계 가면은 디테일한 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공사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공사가 걱정이 많이 돼 사람들이 이 뭐 돈 뭐 처음에 뭐 3만 불, 5만 불 든다고 그랬다가 막 8만 불 들지 않을까? 또는 뭐 공사 바쁜 비 안 올 때 공사하니까 공사하시는 분이 우리 집 하나만 하고 1년에 하나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공사도 있으니까 여기 왔다 저기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애먹이고 막 이럴까 봐 또는 약속대로 안 해주거나 내가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올까 봐 걱정하지만은 그거는 여러 공사하시는 분들을 견적을 받아보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좀 많이 그런 그 리스크는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거는 아주 적은 일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데 이거 나중에 타이어를 어떻게 갈지? 타이어 에어 빠지면 어떡하지? 엔진오일 차가 가서 중간에 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해서 차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다운타운을 디벨롭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조금 마음에 와서 크게 와서 마음에 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써니베일이 산타크라라 옆이잖아요. 그 써니베일이 다운타운을 리디벨롭을 했어요. 그래서 십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97%, 8%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엘카멜 리얼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로렌스고 이게 마틸다 이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써니베일의 다운타운이에요. 그 요거를 이제 다음 지도로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다음 지도 한번 넘겨보시죠. 어디 같이 한번 지도? 이게 엘카미노리이고 마틸다 이븐이에요. 이게 써니베일 칼트레인 스테이션이에요. 기찻길이 여기 있어요. 그 기찻길이 여기 있다는 것은 북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아무 길로나 넘어올 수 없죠. 마틸다 이븐이 오버브리지 있는 데로 넘어와야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 길이 많이 없잖아요. 여기 이제 넘어올 수 있고. 여기는 길이 많죠. 이유가 뭐냐면 뒷찻길 가기 전에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더 많아. 액세스할 수가 있으니까. 그 리디벨롭 된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산타크라라에 있는 그 다운타운을 리디벨롭 하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어떤 영향을 할 건가는 써니베일의 여기에 리디벨롭 한 게 지금 97%돼 있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여기 가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지가. 근데 여기를 이제 공사하는 동안에는 이 동네가 좀 안 좋았겠죠. 여러 가지 불편했겠죠.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엄청 좋아졌죠. 거의 다 됐으니까. 근데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아까 산타크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기차 타고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뭐 회사를 가거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이 기차를 이용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렌트 준다면은 렌트 줄 때 이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여기 테넌트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레시로.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 주변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 말고도 많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써니벨 역에 아침에 한 7시, 8시에 아침에 7시, 8시에 여기에 아침에 7시, 8시에 여기에 가서 서 있어 보면 여기서 사람들이 걸어가요. 이 역으로. 역 앞에 가서 있어 보면 여기저기 다 걸어와요. 기차를 타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가면 5시간에 가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제가 어스면서 짐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가서 제가 그 시간에 서 있어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출엔 여기 있는데 기찻길 여기 있잖아요. 칼출엔은 한밤중에는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찻길 이쪽에 있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이 주택들이 물론 150만 불 뭐 짜리도 있지만 250만 불짜리 집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뭐랄까 그 밸류가 높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 것 중에서. 이쪽은 뭐 당연히 뭐 여기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개발이 이렇게 이제 됐다 하는 거고. 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걸 좀 더 인간이 확대시킨 겁니다. 아까 그거에 여기 있죠. 여기는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타겟이 들어오고 홀풋이 들어와 이미 타겟은 그 전에 붙어 있었고 홀풋도 여기 들어왔고 여기 극장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식당 들어오고 여기 야후도 여기 사무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LG도 있었고 노키아도 있고 뭐 많이 IT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유명하지 않은 조그만 IT 업체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IT 업체도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이제 아파트나 콘도나 이런 게 많은데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이렇게 산타크라라가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마치 제가 이거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산타크라라의 개발 리디벨롭 하겠다는 다운타운 하겠다는 데 가보면 스산하지만 이걸 보시면 다음 그림이 보이는 거죠. 다음 그 있습니까? 요건 이제 더 좀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필지 커피도 있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다음 마지막 거. 이 다음이 마지막인가요? 네, 10이 마지막이네요. 10일 없어요? 제 네임카드 안 올렸어요? 10일 있었는데. 됐고 그러면 4번을 그냥 가보세요. 위에서 네 번째. 네. 이제 메타를 설명해 드릴게요. 메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아까 왜 구글이 뭐 이쪽 캠퍼스가 들어오고 구글 따라가면 뭐 돈 벌고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은 메타지만 페이스북이었죠. 그 회사가 맨노팍에 여기에 있어요.
근데 원래 여기가 어디였냐면 오라클 캠퍼스였던 거를 페이스북이 샀죠. 그래서 맨로파로 이사를 왔죠. 이사를 왔는데 2010년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쯤인데 IPO에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월가에다가 주식 상장을 공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소문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페이스북 지금 메타인 회사의 직원 2,000명 정도가 팔 수 없는 스탁 옵션 주식 말고 바로 현금할 수 있는 게 최소한 200만 불씩 다 받았다. 2,000명이. 그러면 그 중에 원래 경제적으로 여유 있던 사람도 있고 인프레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주식에 또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주변에다가 집을 사는 사람도 있고 렌탈 인컴을 받기 위해 또 하나의 집을 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은 팔로알토 샀겠죠. 맨도팍이나 레드우드실이나 우드사이드나 뭐 벨몬트도 있고 뭐 써니벨도 있고 샀겠죠. 근데 그 정도로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주변에서 좀 싼 집을 사고 뭐 마운틴뷰도 샀겠지만 이 덤바튼 브릿지를 건너서 프리몬하고 뉴욕의 유니온시리에 샀어요. 그때는 이 덤바튼 브릿지가 하나도 안 밀렸어요. 산마테오 브릿지는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잼이 엄청났는데 여기는 건너는 사람이 없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하나도 안 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 집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이제 좀 그 형편이 좀 저하신 분, 어려우신 분들. 근데 이쪽에 집을 보니까 막 다 100만 불 아래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다리만 건너가면 돼. 안 밀려. 그러면 이게 얼마 걸리냐면 한 10분이면 갔다 왔대. 10분. 근데 프리몬이 원래부터 교육도 학군이 좋은 편이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프리몬 사죠. 유학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유니온시티도 일부 사는 거예요. 일부 요렇게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고 몇 년 있다가 출퇴근 시간에 산마테오 같이 이제 덤바튼 브릿지도 출퇴근 트래픽잼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프리몬은 이제 테슬라가 나중에 커지면서 영향을 받고 램서치라고 있죠. LA입니다. 램서치라는 회사도 여기 들어오고 해가지고 프리몬이 아주 많이 집값도 오르고 훨씬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베이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상관없이 프리몬이 더 많이 오른 이유는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불을 지른 거는 페이스북 메타 직원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라클 캠퍼스를 페이스북 메타가 인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굉장히 큰 땅에 굉장히 큰 부지에 있는데요. 근데 페이스북이 최근 15년 사이에 엄청나게 더 성장했어요. 그게 직원이 더 많이 필요했겠죠. 여기다가 캠퍼스를 두세 배 넓혀가지고 확장했고 그뿐이 아니라 건너편에다가도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여기 윌로로드라고 맨로파크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다 렌트 들어와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다 내보내고 빌딩 사가지고 자기들 직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빌딩을 몇 개 샀거든요. 그럼 그 빌딩에 입주했던 테넌트들은 어디 딴 데 가서 렌트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영향을 계속 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면 이상하지. 파도가 계속 오는데 1파, 2파, 3파가 오는데 이게 안 오르겠습니까? 커머셜이고 뭐 레지던셜이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이 마운틴뷰에서 마운틴뷰에다가 그렇게 충분히 부동산 영향을 줬는데 여기 만약에 앞으로 10년 안에 된다면은 어떤 영향력을 줄까요? 눈에 안 봐도 빠르잖아요. 학교 주변에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학교 땅 말고 그 바깥에 있는 주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스탠포드도 마찬가지고 산타크라라 유니버시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 편하게 갖고 있는 거 말고도 또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집을. 거기에 이제 자기들 교수들 렌트 주고 이러거든요. 구글이 여기 있잖아요. 구글 주변에 일반 주택, 우리가 볼 때는 일반 주택이에요. 일반 콘도가 있는 이런 타운이에요. 근데 거기 사이트가 있는 그런 데를 사실은 구글이 갖고 있는 게 많아요. 비밀리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거 하질 않아. 메인테넌스 딴 사람들 다 시켜. 왜 이걸 갖고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구글에 뭐 이게 다른 나라에서나 다른 나라에 있는 자기들 자회사에서 오는 직원도 잠깐 오는 직원도 있고 몇 개월 오는 직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인앤아웃이 많아. 그래서 맨날 호텔에 얻는 것도 일이고 돈 주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프라이빗을 갖고 있는 거야. 투자 기업 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오면은 몇 개월 거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캠퍼스가 이렇게 힘이 있는 IT의 그 빅테크 IT의 전 세계 모든 수익을 갖는 회사가 하나만 여기 들어오면은 그냥 그 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는 파도를 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9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19분 남아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의 원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일 위에 걸 한번 보시죠. 제 첫 번째 맥. 이 베이에리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회사가 예를 들자면 AI를 개발하는 회사가 지금 한 50 몇 개가 샌프란시스코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가 엄청 비싸잖아요. 산타크라라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오려면 10시간, 22시간 걸리겠죠, 비행기로. 우리는 차로 10분 거리에 엔비디아가 있는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돈을 신나게 이제 벌고 있는 거고, 그 HBM을 만드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뭐 대만에 있는 TSMC 같은 게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AI에 대한 여러 가지 걸 개발하고 있는 한 50 몇 개 업체가 샌프란시스코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이 중에서 오픈AI도 여기 있어요. 오픈AI 같이 그렇게 큰 뭐 대박을 쳐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50 몇 개 중에서 한 4개라고 칩시다. 4개만 성공하는 거 쳐봐요. 그럼 4개 성공하는 회사 말고 나머지 망하는 회사가 47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뭐 10몇 시간씩 열심히 일하다가 회사가 잘 안 됐어. 회사가 없어지게 생겼어. 그럼 딴 데 가서 일하면 돼. 그 많은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회사가 IPO 상장해서 큰 이득을 못 본 건 안타깝지만. 그래서 40 몇 개 망하는 회사는 여기 베이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안 줘요. 망해도. 규모가 크지 않았으니까. 근데 4개 성공한 회사는 어떨까요? 여기 주위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요. 그 돈을 일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딴 데도 투자하지만 메인은 여기니까. 헤드코어가 여기니까. 그죠? 그 다음에 IPO에 상장을 해. 월가에다가 주식을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 몇천 명이 아까 메타 페이스북 제가 얘기한 듯이 한꺼번에 100만 불, 200만 불을 쓸 수 있는 돈을 자기가 갖잖아요. 앞으로도 뭐 잘 살 수 있겠지만 당장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도 주식에 투자하거나 뭐 동서남북으로 집에 또 더 투자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디맨드가 계속 있는 거죠. 돌이켜보세요. 베이에리어에서 IPO 상장한 유명한 회사가 뭐가 있습니까? 우버가 있죠. 에어비앤비가 있죠. 메타, 페이스북이 있죠. 구글이 있죠. 애플이 있죠. 뭐 또 뭡니까? 뭐 트위터도 있고 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어도비도 있고 뭐 작은 회사도 있고. 여기는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이런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집을 살려고 하는 바잉 파워가 계속 있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전 세계에 이렇게 IPO에 주식을 공개하고 상장하는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여기 말고 어떤 나라 어떤 도시에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최근 15년 사이에, 최근 20년 사이에.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세요.
중국도 어느 나라도 그 나라에서 뭐 잘 되려고 많은 회사가 경쟁하다가 몇 개는 망하고 성공한 회사가 한두 개 있죠. 근데 그 영향력이 그 경제가 파급 효과가 여기 있는 빅테크만큼 없다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왜 여기만 그럴까요? 실리콘밸리가 있기 때문에요. 우수한 IT 엔지니어들이 있고 그 자본 투자가들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은 회사만 만들면 투자할 사람들은 줄을 서 있어. 잘 키워줄 사람들은 줄을 서 있어. 우수한 변호사가 법적인 뒷받침을 다 잘해줘. 그게 여기 있기 때문에 중국에도 여기 와서 하고 뭐 유럽에도 여기 와서 합작 투자하고 미국에서도 있고 한국에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의 이 경제의 생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불패예요, 불패.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고 있어. 그럼 뭐 거기서 잘 살아야 되지. 내가 어쩌다가 LA에서 우리 아빠 엄마가 자리를 잡았어. 그럼 거기 잘 살아야 되지. 근데 싹 지워가지고 백지 상태에서 내가 전 세계 지구를 동그랗게 해놓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냐고 딱 점을 찍으라 그러면 여기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실리콘밸리에. 가장 인건비가 비싸고 가장 물가가 비싸고 가장 경쟁이 심한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여기 베이에리어 중에서 이제 IT 쪽에 아주 영향이 강한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넓게 보면 다 여기죠. 여기는 소득이나 교육이나 문화 수준이나 의료 수준이나 가장 높은 게 다 모여 있는 데예요. 이 필터링을 해가지고. 왜 그래? 어떻게 필터링을 했을까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건비 비싼 걸 못 버티는 사람은 여기 못 있어요. LA에서 막 그 지금 유명한 식당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리를 다 잡은 다음에 최근 10년 동안에 북가주에 많이 왔어요. 여기다가도 이제 하나 내려고. 그럴 때 이제 저 아시는 분 통해서 소개받아갖고 그분이 올라와서 뭐 저랑 이렇게 둘러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LA 쪽에서 남가주에서 이제 은행 쪽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오거나 부동산하고 같이 오거나 와서 둘러보시고 하신 분이 많은데 10명이 오면 1명 정도 여기다가 가게를 내지 나머지는 다 그냥 가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남가주에서 진짜 잘하고 있는데 여러 개를 대성공해서 잘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 렌트비가 너무 비싼 거야. 자기 계산이 안 나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이 여기서 시작했으면 안 그랬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감사하시고 여기서 아틀란타 가고 멕시코 가는 거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는 걸어서 계단을 내려가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거는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가도 돼. 지금은 여기서 돈을 벌어야죠. 그게 내가 인프로이로 W2 인컴을 받는 사람이든 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든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이든. 주식하고 부동산의 차이가 뭐냐면요. 부동산은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요. 주식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러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2008년 9년에 서프라임 나가지고 페드에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 다음에 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데 팬데믹이 와가지고 또 돈을 풀었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10년씩 주식이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돈을 투자해서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은 자기가 주식을 잘 투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주식에서 망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어요. 올랐어. 팔겠습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기 왔어. 또 기다렸어. 여기 왔어. 또 기다렸어. 이제 진짜 팔아야 되는데 내가 팔라고 하니까 여기 좀 온 거예요. 근데 팔아야 되겠습니까? 안 팔아야 되겠죠? 돈이 필요한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와가지고 떨어질 때 내가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샀으면 여기나 여기에서 팔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하고 시간이 있어야 돼. 투자할 돈, 기다릴 돈.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해 놓고 이걸 안 건드리고
인프로 인해서 페이스탑으로 받는 W2 인컴이 있든지 온 비즈니스에서 인컴이 있든지 원래 돈이 많든지 해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따로 있고 주식에 투자하는 돈은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투자했으면 이 미래를 모르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 여태까지 버틸 수 있는 긴 시간을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막 주식 투자해놓고 막 낮에 보고 밤에 보고 막 이러는 사람 주식 투자하면 안 돼. 지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주식은.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팔라고 해. 근데 팔려면은 금방 뭐 오늘 해갖고 내일 집 나가고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하면 한 달 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팔려면 리스팅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굼뜬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게 돼. 매매를. 투자를 하든 팔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과 시간이 있어야 버티면서 돈을 버는 거지만 주식만큼 파장이 짧지 않고 이게 긴 파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나를 캄다운 시켜주는 거예요. 나를 이성적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함부로 안 하게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기도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해가지고 돈 벌 때 내가 골프를 치고 있거나 여행 가 있어도 얘는 롱텀으로 보면 올라요. 오르는데 부동산은 내가 거주하고 이용할 수도 있거나 내가 렌트를 줘가지고 렌트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주식은 그렇지는 않죠. 그건 아니죠. 사놓기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 주식이 올라가야 이거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내가 당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30% 이상 빠졌다 만약에 그럼 버틸 수 있을까요? 웬만한 사람은 못 버텨요. 근데 나중에 롱텀으로 보면 엔비디아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롱텀으로 보면 올라가.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막상 하려면. 환 투자도 환율이 계속 바뀌잖아요. 환 투자도 그래서 어려워요. 너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터브로 긴 호흡으로 보면 주식하고 부동산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기는 함부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부동산이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안전한 투자인 거죠. 선택을 한다면. 그리고 모두가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 중에서 리스크가 덜한 걸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쿠키에서 일하고 있고 셀폰이고 이메일이고 제가 홈모기지도 하고 SBA 론도 하고 커머셜 론도 하고 세 가지 다 합니다. 이제 성격이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론하는 사람들 다 홈모기지만 합니다. 이것만 해도 벅차죠. 근데 이제 이거 하려면은 뭐 한 두세 배 더 많은 릴레이션십과 더 많은 렌더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더 많은 뭐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드 같은 거 만드실 때 내가 앞으로 렌탈 하우스 하나 더 사야겠다 그러면 뭐 원모와 렌트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암호를 만드시라고. 그 다음에 렌트 2개 하고 싶으면 뭐 투모와 렌트 이런 식으로 암호를 만들 때. 그 다음에 뭐 내가 지금 뭐 좋은 정보 좋은데 투자할 돈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30만 불 모으겠다. 그러면 30만 불 있잖아요. 300K 모아.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암호를 만들면 열 때마다 이게 자꾸 볼 수 있죠. 그 한국에서 그 비즈니스 여기 미국에서 성공하신 김성호 대표라는 분이 한국에서 많이 그 비즈니스 하시는 오너들한테 강의를 하시던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 자꾸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100번 적으면 그거 자기 걸로 성취할 수 있다고.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집, 내가 사고 싶은 차 앞에 가서 매일 서 있으면 그 차가 내 차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축구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마인드로 머릿속으로 이거 연습을 하면 그게 실력이 늘거든요. 사람이 뇌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거 계속 암호 만들어서 내가 자기 암치를 자꾸 주면 그게 자극이 되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돈 벌기는 참 쉽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감히 건방지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돈 벌기처럼 어려운 것도 없지만 돈 벌기처럼 쉬운 게 없어. 지금 좀 전에 이거 얘기한 거 들어보면 이거 다 그냥 구글에 널려 있는 정보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내가 뭐 그래? 써니빌 다운타운 내가 한번 가보지 뭐. 좀 이따 가서 한두 시간 둘러봐. 내일 아침에 한번 또 가봐. 몇 년 있다가 엄청나게 불경기가 왔어. 가게들이 문 닫았어. 그때 거길 또 가보는 거예요. 경기가 무지하게 안 좋을 때는 어떤가? 스탠포드 쇼핑센터 앞에 있는 엘카미노 리얼의 스탠포드 학교 건너편에 있는 쇼핑몰을 가보세요. 거기 트레드조도 있고 한데 거기를.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사람이 많은지. 근데 2008년 9년 서브프라임 때 거기를 가보면 가게가 4개 5개밖에 문 안 열려있어. 나머지 다 문 닫았어. 그런 거를 계속 비교해서 보시라고요. 팬데믹 때 놀고 있지 말고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경기가 안 좋고 주식이 다 망가져서 나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데를 다 둘러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퍼를 넣어도 다 떨어져. 50만 불을 더 써도 떨어져. 그렇게 난리를 칠 때 거기를 가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있는지.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아까 제가 이거 얘기한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끝나.